산장 목욕탕에서 봤습니다. 68세인데 거대했습니다. 남편은 조르인데 완전히 달랐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김수연, 46세입니다. 등산 모임 리더로 일하다 68세 전직 산악인과 금지된 사랑에 빠진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신가요? 출퇴근길, 집안일 중, 운동하면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직접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3주 전 일이었습니다. 설악산 산장에서요. 목욕탕에서 봤습니다. 박강산 씨르려 68세인데 수건만 두르고 나오시는 걸요. 봤습니다. 거대했습니다. 68세인데 저렇게 숨이 멎었습니다. 남편은 7년간 조르인데 완전히 달랐습니다. 급히 돌아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계속 생각났습니다. 68세 산악인인데요. 제가 리더로 이끄는 등산 모임 회원인데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연, 46세입니다.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카페를 하고 주말에는 등산 모임을 이끕니다. 등산 모임, 산사랑의 리더입니다. 결혼은 15년째입니다. 남편은 이정훈, 48세요. 중소기업 부장으로 일합니다. 아이는 없습니다. 만들지 못했습니다. 남편 때문에요. 불행한 결혼은 아니었습니다. 처음 7년은요. 신혼 때는 좋았습니다.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8년 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빨라졌습니다.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가 했습니다. 회사 일이 힘들다고 했으니까요.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5분, 3분, 2분으로 줄었습니다. 7년 전부터는 1분도 안 됐습니다. 조르였습니다. 병원에 가자고 했습니다. 남편이 거절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끝나는 게 좋다고요. 무슨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냥 의무 끝내는 거라고요. 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의무라고요? 남편에게 저는 의무였습니다. 46세가 뭘 바라냐고 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7년이 지났습니다. 한 번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관계는 있었지만 1분도 안 돼서 끝났습니다. 남편은 끝나면 바로 돌아 누웠습니다. 저는 혼자 화장실로 갔습니다. 울었습니다. 조용히요. 7년간 그렇게 살았습니다. 외로웠습니다. 46세 여자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주름이 늘어났습니다. 몸도 처졌습니다. 여자로서 끝난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만 했습니다. 회식도 많았습니다. 저녁 늦게 들어왔습니다. 씻고 바로 잤습니다. 대화도 거의 없었습니다. 나는 뭘 하며 살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등산을요. 3년 전이었습니다. 혼자 북한산에 갔습니다. 힘들었지만 좋았습니다. 정상에 올랐을 때 뭔가 해낸 것 같았습니다. 자주 갔습니다. 매주 주말마다요. 등산 모임에 가입했습니다. 1년 후 리더가 됐습니다. 사람들을 이끄는 게 좋았습니다.
매주 다른 산을 갔습니다. 북한산, 도봉산, 관악산, 설악산, 지리산. 카페는 평일에 하고 주말에는 등산을요. 남편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등산 간다고 해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외로웠지만 등산할 때만큼은 행복했습니다. 3개월 전이었습니다. 새 회원이 가입했습니다. 박강산 68세였습니다. 전화로 가입 신청을 받았습니다. 68세라고 하셨습니다. 걱정됐습니다. 너무 연세가 많으신 거 아닌가요? 하지만 말씀하셨습니다. 전직 산악인이랍니다. 히말라야도 다녀왔답니다. 놀랐습니다. 첫 등산날이었습니다. 북한산이었습니다. 박강산 씨가 오셨습니다. 키가 컸습니다. 175cm쯤 돼 보였습니다. 68세인데 50대처럼 보였습니다. 얼굴은 그을렸지만 건강해 보였습니다. 몸도 좋았습니다. 68세 맞나 싶었습니다.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박강산 씨가 앞장서셨습니다. 빨랐습니다. 다른 회원들이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40대, 50대 회원들인데요. 68세인 박강산 씨가 가장 빨랐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박강산 씨는 숨도 차지 않으셨습니다. 대단했습니다. 물으셨습니다. 수연 씨가 리더냐고요. 그렇다고 했습니다. 박강산 씨가 웃으셨습니다. 젊은데 리더를 잘하신답니다. 46세가 젊다니요. 하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었으니까요. 하산했습니다. 박강산 씨와 조금 대화를 나눴습니다. 산악인이었답니다. 30년 넘게요. 에베레스트도 올랐답니다. 2번이나요. 놀라웠습니다. 은퇴하고 10년 됐답니다. 아내는 4년 전 돌아가셨답니다. 그 후로 혼자 산답니다. 외롭지 않으시냐고 물었습니다. 박강산 씨가 웃으셨습니다. 외롭답니다. 하지만 산에 가면 괜찮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날부터 박강산 씨는 매주 등산에 오셨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앞장서셨습니다. 68세인데 누구보다 빨랐습니다. 회원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저도 놀라웠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등산할 때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박강산 씨는 과묵했지만 이야기를 잘 들어주셨습니다. 편안했습니다. 남편보다 편했습니다. 2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설악산 1박 등산 계획을 세웠습니다. 모임 5명이 가기로 했습니다. 저, 박강산 씨, 그리고 회원 3명이요. 10월 초였습니다. 가을 단풍이 아름다웠습니다.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박강산 씨가 역시 앞장서셨습니다. 저도 따라갔습니다. 다른 회원들은 뒤처졌습니다. 박강산 씨와 둘이 앞서갔습니다. 대화를 나눴습니다. 편안했습니다. 오후 4시쯤 산장에 도착했습니다. 방을 잡았습니다. 남녀 따로요. 저녁을 먹었습니다. 6명이서요.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8시쯤 됐습니다. 회원들이 목욕하러 갔습니다. 저도 갔습니다. 여자 목욕탕으로요. 씻었습니다. 나왔습니다. 회원들과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박강산 씨는 아직 목욕하러 가지 않으셨습니다.
책을 읽고 계셨습니다. 조금 후 일어나셨습니다. 목욕하러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분쯤 지났습니다. 가방을 뒤졌습니다. 핸드폰 충전기가 없었습니다. 아까 목욕탕 앞에 두고 온 것 같았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가져오겠다고 했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목욕탕 앞으로 갔습니다. 남자 목욕탕이었습니다. 충전기가 보였습니다. 벤치 위에 있었습니다. 집으려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남자 목욕탕 문이요. 박항산 씨가 나오셨습니다. 수건만 두르고 계셨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봤습니다. 68세인데 거대했습니다. 수건 위로도 드러났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남편은 7년간 조루인데 완전히 달랐습니다. 박강산 씨도 저를 보셨습니다. 놀라셨습니다. 당황하셨습니다. 급히 돌아섰습니다.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충전기만 가져가겠다고요. 집어서 뛰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회원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만 깨어 있었습니다.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생각났습니다. 방금 본 것이요. 박강산 씨요. 68세인데 거대했습니다. 수건 위로도. 남편은 7년간 조루인데 1분도 안 되는데 박강산 씨는 68세인데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죠? 68세 어르신인데요. 등산 모임 회원인데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잠을 못 잤습니다. 회원들은 벌써 일어나 있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박강산 씨가 계셨습니다. 벤치에 앉아 계셨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박강산 씨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잘 주무셨냐고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강산 씨도 어색해 보이셨습니다. 어젯밤 일 때문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6명이 함께요. 대화가 별로 없었습니다. 저와 박강산 씨는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짐을 챙겼습니다. 하산 준비였습니다.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박강산 씨가 앞장서셨습니다. 평소처럼요. 하지만 저는 뒤에 있었습니다. 회원들과 함께요.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어색했으니까요. 2시간쯤 걸렸습니다. 하산했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박강산 씨가 인사하셨습니다. 조심히 들어가라고요. 다른 회원들에게요. 저에게는 특별한 말씀이 없었습니다.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은 없었습니다. 골프 갔답니다.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혼자 앉았습니다. 계속 생각났습니다. 어젯밤 일이요. 박강산 씨요. 68세인데 수건만 두르고 거대했던 것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만 생각해야 했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하지만 샤워하면서도 생각났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골프 치고 회식했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저녁을 차렸습니다. 남편은 배부르다고 했습니다. 혼자 먹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누웠습니다. TV를 봤습니다. 10시쯤 됐습니다. 남편이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다가왔습니다. 안았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1분도 안 걸렸습니다. 남편이 끝냈습니다. 돌아 누웠습니다. 바로 잠들었습니다.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7년간 일했습니다. 1분도 안 되는 관계요. 만족 한 번 못했습니다. 그때 생각났습니다. 박강산 씨가요. 68세인데 어젯밤 본 것이요. 남편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48세 남편과 68세 박강산 씨를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잠을 못 잤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계속 생각했습니다. 박강산 씨를요. 카페 일을 할 때도요. 커피를 내릴 때도요. 밤에 잠들기 전에도요. 멈출 수 없었습니다. 토요일이 됐습니다. 등산날이었습니다. 북한산이었습니다. 걱정됐습니다. 박강산 씨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어색하지 않을까요? 집을 나섰습니다. 북한산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회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박강산 씨도 계셨습니다. 인사하셨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히요. 저도 인사했습니다. 어색했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요.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박강산 씨가 앞장서셨습니다. 평소처럼요. 저도 따라갔습니다. 회원들은 뒤처졌습니다. 박강산 씨와 둘이 앞서갔습니다. 처음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조금 걷다가 박강산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 일 죄송하다고요. 불편하게 했다고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요. 제가 갑자기 나타나서요. 죄송하다고요. 박강산 씨가 안도하신 것 같았습니다. 웃으셨습니다. 그럼 괜찮다고요. 계속 걸었습니다. 조금씩 대화가 늘었습니다. 날씨 이야기를요. 단풍 이야기를요. 편해졌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경치를 봤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서울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박강산 씨가 옆에 서셨습니다. 같이 경치를 봤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산에 오면 마음이 편하답니다. 세상 걱정이 사라진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산에 오면 남편 생각이 안 난다고요. 박강산 씨가 저를 봤습니다. 남편분이 어떠시냐고 물으셨습니다. 멈칫했습니다.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냥 바쁘다고 했습니다. 회사 일로요? 박강산 씨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제 표정을 보신 것 같았습니다. 하산했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박강산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보자고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주에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부터 매주 등산을 갔습니다. 박강산 씨와 함께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대화가 많아졌습니다. 등산할 때요. 정상에서 쉴 때요. 하산할 때요. 박강산 씨는
산악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젊은 시절 히말라야 이야기요. 에베레스트 등정 이야기요. 2번이나 올랐답니다. 한 번은 30대예요. 한 번은 40대예요. 대단했습니다. 저는 카페 이야기를 했습니다. 등산 모임 이야기를요. 일상 이야기를요. 편안했습니다. 박강산 씨와 있을 때가 가장 편했습니다. 남편보다 편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12월이 됐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박강산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지리산 1박 등산 어떠냐고요. 겨울 설경이 아름답답니다. 좋다고 했습니다. 모임 공지를 올렸습니다. 4명이 신청했습니다. 저 박강산 씨, 그리고 회원 2명이요. 12월 셋째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지리산으로 떠났습니다. 차를 타고 4시간 걸렸습니다.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박강산 씨가 앞장서셨습니다. 68세인데 눈길도 거뜬하셨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오후 3시쯤 산장에 도착했습니다. 방을 잡았습니다. 남녀 따로요. 짐을 풀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식당으로 갔습니다. 4명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산장 음식이었습니다. 된장찌개와 밥이요. 맛있었습니다. 식사 후 소주를 시켰습니다. 박강산 씨가 한잔 하시겠냐고 물으셨습니다. 좋다고 했습니다. 소주를 마셨습니다. 회원들도 함께요. 대화를 나눴습니다. 등산 이야기를요. 산 이야기를요. 9시쯤 됐습니다. 회원들이 피곤하다고 먼저 들어갔습니다. 저와 박강산 씨만 남았습니다. 소주를 더 마셨습니다. 조용히요.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박강산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지리산 겨울이 가장 아름답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렇다고요. 박강산 씨가 저를 봤습니다. 수연 씨라고 부르셨습니다. 대답했습니다. 네. 말씀하셨습니다. 등산 모임 한 지 3개월 됐답니다. 매주 함께 산에 왔답니다. 좋았답니다. 수연 씨 덕분이랍니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박강산 씨 덕분이라고요. 저도 좋았다고요. 박강산 씨가 웃으셨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10시가 넘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자러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강산 씨도 일어나셨습니다.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회원들은 이미 자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박강산 씨가 생각났습니다. 3개월 전 설악산 목욕탕에서 본 것이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68세인데 거대했던 것이요. 남편은 조르인데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참 후에 잠들었습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그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일어났습니다. 회원들도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했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박강산 씨가 계셨습니다. 벤치에 앉아 계셨습니다. 눈 덮인 산을 보고 계셨습니다. 다가갔습니다. 인사했습니다. 박강산 씨가 웃으셨습니다. 잘 잤냐고 물으셨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잠을 못 잤습니다. 박강산 씨 생각 때문에요. 같이 앉았습니다. 눈 덮인 산을 봤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박강산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지리산 겨울이 가장 좋답니다. 조용하고 평화롭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렇다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4명이 함께요. 밥과 국이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식사 후 짐을 챙겼습니다. 하산 준비였습니다.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박강산 씨가 앞장서셨습니다. 저도 따라갔습니다. 회원들은 뒤에 있었습니다. 박강산 씨와 둘이 앞서갔습니다. 눈길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박강산 씨가 가끔 뒤를 봤습니다. 제가 잘 따라오는지 확인하셨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박강산 씨가 웃으셨습니다. 수연 씨 체력 좋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2시간쯤 걸었습니다. 중간 지점이었습니다. 쉬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박강산 씨 옆에요. 물을 마셨습니다. 박강산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3개월 동안 매주 함께 등산했답니다. 좋았답니다. 외롭지 않았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박강산 씨 덕분에 즐거웠다고요. 박강산 씨가 저를 봤습니다. 오래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박강산 씨도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시선을 돌렸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다시 걸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강산 씨도 일어나셨습니다. 계속 하산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5시쯤이었습니다. 남편이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인사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디 갔다 왔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짐을 풀었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밥을 차렸습니다. 남편을 불렀습니다. 같이 먹었습니다. 대화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핸드폰만 봤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무슨 일이냐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옆에 앉고 싶었다고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시 TV를 봤습니다. 10시가 됐습니다. 남편이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누웠습니다. 제 쪽을 봤습니다. 다가왔습니다.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1분도 안 됐습니다. 남편이 끝냈습니다. 돌아 누웠습니다. 바로 잠들었습니다.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조용히 울었습니다. 7년간 일했습니다. 한 번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생각났습니다. 박강산 씨가요. 오늘 하산할 때 눈빛이요. 따뜻했던 눈빛이요. 그리고 3개월 전 목욕탕에서 본 것이요. 68세인데 거대했던 것이요. 남편은 48세인데 조루인데 완전히 다를 것 같았습니다.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계속 생각했습니다. 박강산 씨를요. 카페에서 일할 때도요. 손님에게 커피를 내릴 때도요. 밤에 누워있을 때도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남편 옆에 누워서도요. 박강산 씨 생각을 했습니다.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토요일이 됐습니다. 등산날이었습니다. 관악산이었습니다. 집을 나섰습니다. 설렜습니다. 박강산 씨를 만날 수 있으니까요. 관악산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회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박강산 씨도 계셨습니다. 인사하셨습니다. 미소 지으셨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도 인사했습니다.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박강산 씨가 앞장서셨습니다. 저도 따라갔습니다. 회원들은 뒤처졌습니다. 둘이 앞서 갔습니다. 대화를 나눴습니다. 날씨 이야기를요. 이번 주 어떻게 지냈냐는 이야기를요. 편안했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박강산 씨 옆에요. 경치를 봤습니다. 서울이 보였습니다. 박강산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수연 씨라고 부르시며요. 대답했습니다. 네.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표정이 어둡답니다. 무슨 일 있냐고요. 놀랐습니다. 들켰나 봅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요. 박강산 씨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힘든 일 있으면 말하라고요. 들어줄 수 있답니다.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말이었으니까요. 누군가 제 걱정을 해주는 게요. 남편은 한 번도 그런 적 없었으니까요. 말했습니다. 남편이요. 박강산 씨가 기다리셨습니다. 계속 말했습니다. 7년간 만족 못했다고요. 남편이 조르라고요. 1분도 안 된다고요. 병원 가자고 했지만 거절당했다고요. 빨리 끝나는 게 좋다고 했다고요. 의무라고 했다고요. 46세가 뭘 바라냐고 했다고요. 외롭다고요. 눈물이 났습니다. 박강산 씨가 제 어깨를 안아주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수연 씨 잘못이 아니라고요. 남편이 잘못이라고요. 수연 씨는 아름답답니다. 46세가 얼마나 젊은데요. 남편이 바보라고요.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박강산 씨 품에서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이 멎었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강산 씨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박강산 씨도 떨리고 계셨습니다.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조금만 더 가까워지면 정신을 차렸습니다. 물러섰습니다. 급히요.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박강산 씨도 일어나셨습니다.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산하자고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려갔습니다.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박강산 씨가 먼저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괜찮냐고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고요. 말 들어주셔서 고맙다고요. 박강산 씨가 웃으셨습니다. 언제든 말하라고요. 들어줄 수 있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헤어졌습니다.
다음 주에 보자고 했습니다. 박강산 씨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다음 주에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없었습니다. 또 골프였습니다.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혼자 앉았습니다. 계속 생각났습니다. 오늘 일이요. 박강산 씨 품에 안겼던 순간이요. 따뜻했던 손이요. 거의 키스할 뻔했던 순간이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요. 68세 어르신인데요. 등산 모임 회원인데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계속 생각났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씻고 바로 잤습니다. 나는 거실에 남았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박강산 씨가 생각났습니다. 오늘 안아주셨을 때 느낌이요. 따뜻했습니다. 남편한테서는 느껴본 적 없는 느낌이요. 그리고 3개월 전 목욕탑에서 본 것이요. 68세인데 거대했던 것이요. 남편은 48세인데 조루인데 완전히 다를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남편 옆에 누웠습니다. 남편은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옆모습을 봤습니다. 48세 남편이었습니다. 7년간 조루인 남편이요. 1분도 안 되는 남편이요. 박강산 씨가 생각났습니다. 68세인데 따뜻한 분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분이요. 안아주신 분이요.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도 잠을 못 잤습니다.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매주 등산을 갔습니다. 박강산 씨와 함께요. 둘이서요. 회원들도 있었지만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박강산 씨가 너무 빠르셨으니까요. 68세인데 젊은이보다 빠르셨습니다. 저만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3년간 등산을 해서요. 체력이 좋았으니까요. 그래서 항상 둘이 앞서갔습니다. 정상까지요. 정상에서 기다렸습니다. 회원들이 오를 때까지요.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박강산 씨와 둘만의 시간이요.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산 이야기를요. 등산 이야기를요.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도 했습니다. 박강산 씨가 젊은 시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20대에 산악인이 되셨답니다. 30년 넘게 산을 올랐답니다. 히말라야, 안데스, 알프스. 세계 곳곳을 다녔답니다. 대단했습니다. 35세에 결혼했답니다. 아내도 등산을 좋아했답니다. 함께 산을 올랐답니다. 행복했답니다. 하지만 아내가 아팠습니다. 60대예요. 암이었습니다. 3년 투병했습니다. 4년 전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로 혼자 산답니다. 외롭답니다. 하지만 산에 가면 아내가 생각난답니다. 함께 올랐던 산들이요. 그래서 계속 올란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저도 이야기했습니다. 카페 이야기를요. 등산을 시작한 이유를요. 3년 전 외로워서 시작했다고요. 남편이 바쁘다고요. 대화가 없다고요. 박강산 씨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해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편안했습니다. 박강산 씨와 있을 때가 가장 편했습니다. 1월이 됐습니다. 새해였습니다. 첫 등산은 북한산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집을 나섰습니다. 설렜습니다.
북한산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박강산 씨가 먼저 와 계셨습니다. 인사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요. 고맙다고 했습니다. 박강산 씨도요?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회원들도 있었지만 금방 뒤처졌습니다. 둘이 앞서 갔습니다. 겨울산이었습니다. 나무에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박강산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겨울산이 가장 조용하답니다. 사람도 적고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렇다고요. 1시간 반쯤 걸렸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박강산 씨 옆에요. 경치를 봤습니다. 서울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맑았습니다. 박강산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수연 씨 새해 소원이 뭐냐고요. 멈칫했습니다. 소원이요? 생각했습니다. 뭘 바랄까요? 말했습니다. 행복하고 싶다고요. 박강산 씨가 저를 봤습니다. 지금은 행복하지 않냐고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요. 7년간 행복하지 않았다고요. 남편과요. 박강산 씨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수연 씨는 행복할 자격이 있답니다. 아직 젊답니다. 46세가 얼마나 젊은데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물었습니다. 박강산 씨는 행복하시냐고요? 박강산 씨가 멈칫하셨습니다. 생각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행복하답니다. 수연 씨랑 등산할 때요. 외롭지 않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박강산 씨와 있을 때 행복하다고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오래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박강산 씨도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회원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습니다. 손을 놓았습니다. 박강산 씨도 놓으셨습니다. 회원들이 도착했습니다. 같이 쉬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계속 뛰고 있었습니다. 하산했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1시쯤이었습니다. 회원들이 먼저 갔습니다. 저와 박강산 씨만 남았습니다. 박강산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점심 드셨냐고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라고요. 박강산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근처 막걸리집 아냐고요. 맛있답니다. 같이 가시겠냐고요. 망설였습니다. 둘이서요?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고요. 박강산 씨 차를 탔습니다. 5분쯤 갔습니다. 막걸리집이 나왔습니다. 작은 집이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마주 보고요. 메뉴를 봤습니다. 파전과 도토리묵을 시켰습니다. 막걸리도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막걸리를 따랐습니다. 잔을 들었습니다. 부딪혔습니다. 마셨습니다. 따끔했습니다. 오랜만에 마시는 막걸리였습니다. 파전을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대화를 나눴습니다. 편안한 대화였습니다. 박강산 씨가 히말라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에베레스트 정상에 섰을 때 이야기요. 세상이 다 보였답니다. 구름 위였답니다. 감동했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답니다.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하셨습니다. 68세인데 소년 같았습니다.
웃음이 났습니다. 박강산 씨가 웃으셨습니다. 수연 씨 웃는 모습이 예쁘답니다.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맙다고 했습니다. 막걸리를 더 마셨습니다. 취했습니다. 조금요. 박강산 씨도 취하신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붉어지셨습니다. 농담을 하셨습니다. 웃음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진심으로요. 남편과는 웃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행복했습니다. 이 순간이요. 박강산 씨와 함께 있는 이 순간이요. 2시간쯤 지났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3시였습니다. 일어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강산 씨도 일어나셨습니다. 계산을 하셨습니다. 제가 내겠다고 했지만 안 된답니다. 다음에 내라고 하셨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박강산 씨 차를 탔습니다. 집까지 데려다 주신답니다. 고맙다고 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겨울 풍경이었습니다. 박강산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즐거웠답니다. 저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정말 즐거웠다고요. 오랜만이라고요. 박강산 씨가 저를 봤습니다. 잠깐이었지만요. 다시 앞을 보셨습니다. 운전 중이니까요. 20분쯤 지났습니다. 우리 집 근처였습니다. 여기서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박강산 씨가 차를 세우셨습니다. 고맙다고 했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다고요. 박강산 씨가 웃으셨습니다. 나도 그렇답니다. 다음 주에 또 보자고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주에요. 내리려고 문을 잡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박강산 씨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멈칫했습니다. 돌아봤습니다. 박강산 씨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차 안이었으니까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박강산 씨도 떨리고 계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수연 씨라고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강산 씨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조금만 더 가까워지면 정신을 차렸습니다. 손을 뺐습니다. 급히요.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내려야 한다고요. 문을 열었습니다. 내렸습니다. 박강산 씨가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조심히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차가 떠났습니다. 서 있었습니다. 숨을 쉬었습니다. 깊게요. 가슴이 미칠 것 같았습니다. 방금 뭐 하려던 거죠? 키스하려던 건가요? 박강산 씨와요? 68세 어르신과요? 이러면 안 되는데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있었습니다.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인사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디 갔다 왔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하지만 샤워하면서도 생각났습니다. 차 안에서 일이요. 박강산 씨가 제 손을 잡았을 때요. 가까워졌을 때요. 거의 키스할 뻔했을 때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물을 차갑게 틀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이미 자고 있었습니다.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박강산 씨가 생각났습니다.
오늘 하루가 생각났습니다. 정상에서 손잡았을 때요. 막걸리 집에서 웃었을 때요. 차 안에서 가까워졌을 때요. 행복했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요.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요. 박강산 씨는 68세인데요. 22살 차이인데요. 등산 모임 회원인데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계속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3개월 전 목욕탕에서 본 것도요. 68세인데 거대했던 것이요. 남편은 48세인데 조루인데 완전히 다를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날 밤도 잠을 못 잤습니다. 다음 주가 시작됐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30분 일찍요. 이상했습니다. 샤워를 먼저 했습니다. 평소에는 아침도 안 먹고 가는데요. 오늘은 샤워를 했습니다. 그리고 향수를 뿌렸습니다. 평소에는 안 뿌렸는데요. 물었습니다. 오늘 무슨 일 있냐고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중요한 회의가 있답니다. 그렇구나 했습니다. 남편이 나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9시가 넘어서요. 평소에는 7시쯤 오는데요. 물었습니다. 회식이냐고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요한 거래처랍니다. 그렇구나 했습니다. 남편이 바로 샤워를 했습니다. 또요. 이상했습니다. 왜 또 샤워를 할까요? 아침에 했는데요.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화요일도 똑같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샤워 향수요. 저녁 늦게 들어와서 또 샤워요. 수요일도 똑같았습니다. 목요일도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또 늦게 들어왔습니다. 9시 반쯤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화장실에 갔습니다. 핸드폰을 소파에 두고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카카오톡 알림이었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이름이 보였습니다. 지은. 내용이 보였습니다. 부장님, 오늘 정말 좋았어요. 심장이 멎었습니다. 누구죠? 지은이가? 부장님이라고요? 오늘 좋았다고요? 하트까지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열어보려 했습니다. 잠금이 돼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제 생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급히 내려놨습니다. 남편이 나왔습니다. 핸드폰을 가져갔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말했습니다. 급한 전화가 왔답니다. 회사로 가야 한답니다. 옷을 입었습니다. 나갔습니다. 급하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토요일이 됐습니다. 등산날이었습니다. 지리산 1박 등산이었습니다.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일 때문에요. 하지만 가기로 했습니다. 박강산 씨를 만날 수 있으니까요. 짐을 쌌습니다.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늦게 들어왔으니까요.
새벽 2시예요. 지리산으로 갔습니다. 4시간 걸렸습니다.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박강산 씨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회원 2명도 있었습니다. 인사했습니다. 박강산 씨가 저를 봤습니다. 표정이 안 좋다고 하셨습니다. 괜찮냐고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고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박강산 씨가 앞장서셨습니다. 저도 따라갔습니다. 회원들은 뒤처졌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어젯밤 이르려, 지은으려, 오늘 정말 좋았어요 으르려. 남편이 외도하는 걸까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박강산 씨가 멈춰 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셨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다가오셨습니다. 물으셨습니다. 정말 괜찮냐고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다고요. 박강산 씨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울음이 터졌습니다. 말했습니다. 남편이 외도하는 것 같다고요. 어젯밤 문자 봤다고요. 여직원한테서요. 오늘 정말 좋았어요. 하트까지요. 박강산 씨 얼굴이 굳었습니다. 분노가 보였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식이라고요. 어떻게 수연 씨를 그렇게 대할 수 있냐고요. 계속 울었습니다. 박강산 씨가 안아주셨습니다. 꽉요.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괜찮을 거라고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이 멎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습니다.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박강산 씨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괜찮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오후 3시쯤 산장에 도착했습니다. 방을 잡았습니다. 짐을 풀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4명이 함께 먹었습니다. 하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식사 후 회원들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저와 박강산 씨만 남았습니다. 소주를 시켰습니다. 박강산 씨가 따라 주셨습니다. 마셨습니다. 따끔했습니다. 소주를 더 마셨습니다. 취했습니다. 박강산 씨도 취하신 것 같았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수연 씨라고요. 대답했습니다. 네. 말씀하셨습니다. 남편 확인해야 한답니다. 증거를 잡아야 한답니다. 그래야 이혼할 때 유리하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혼이요. 생각해 본 적 있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없었습니다. 이제는요. 어쩌면요. 박강산 씨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수연 씨는 행복할 자격이 있답니다. 이런 남편과 살 필요 없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말했습니다. 7년이라고요. 7년간 만족 못했다고요. 남편이 조르라고요. 1분도 안 된다고요. 한 번도 만족 못했다고요. 박강산 씨가 놀라셨습니다. 7년이나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년이요. 그리고 이제 외도까지요. 무너졌습니다. 박강산 씨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꽉요. 말씀하셨습니다. 화가 난답니다. 어떻게 수연 씨를 그렇게 대할 수 있냐고요. 7년간 만족도 못 시키고요. 이제 외도까지요. 쓰레기라고요. 울었습니다. 박강산 씨 품에서요. 말씀하셨습니다. 수연 씨는 완벽하답니다. 아름답답니다. 46세가 얼마나 젊은데요. 남편이 바보라고요.
계속 울었습니다. 박강산 씨가 제 얼굴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눈물을 닦아 주셨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박강산 씨도 떨리고 계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수연 씨라고요. 나는요. 멈추셨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수연 씨가 좋답니다. 처음부터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저도 좋아한다고요. 처음부터요. 박강산 씨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키스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회원이 나왔습니다. 화장실 가려고요. 급히 떨어졌습니다. 회원이 지나갔습니다. 어색한 침묵이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10시가 넘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자러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강산 씨도 일어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이야기하자고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회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박강산 씨가 생각났습니다. 수연 씨가 좋답니다. 처음부터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하산했습니다. 주차장에서 헤어졌습니다. 박강산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조심히 들어가라고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를 몰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제 고백 때문에요. 그리고 남편 외도 때문에요.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차를 세웠습니다. 주차장을 봤습니다. 낯선 차가 있었습니다. 빨간색 작은 차였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우리 차는 검은색인데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우리 집 층수를 눌렀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우리 집 문 앞에 섰습니다. 열쇠를 꺼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현관에 구두가 있었습니다. 여자 구두였습니다. 하이힐이요. 빨간색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침실에서요. 웃음소리요. 남자 목소리요. 여자 목소리요. 다가갔습니다. 침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봤습니다. 남편이 있었습니다. 여자와 함께요. 침대에요. 옷을 입고 있었지만요. 껴안고 있었습니다. 키스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문을 확 열었습니다. 남편이 놀랐습니다. 여자도 놀랐습니다. 20대로 보였습니다. 젊었습니다. 예뻤습니다. 소리쳤습니다. 뭐 하는 거냐고요? 남편이 당황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설명하겠다고요. 웃음이 났습니다. 뭘 설명하냐고요. 다 봤는데요. 여자가 일어났습니다. 말했습니다. 죄송하다고요. 모르고 했다고요. 부장님이 이혼했다고 했다고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혼 안 했다고요. 여자가 놀랐습니다.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여자가 나갔습니다. 급히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남편과 나만 남았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이라고요.
당신이 여자 구실을 못해서라고요. 7년간 만족 못했다고요. 한계였다고요. 지은이가 있으면 된다고요. 완벽하다고요. 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요. 소리쳤습니다. 내 잘못이냐고요. 1분도 안 되는 게 내 잘못이냐고요. 조루인 게 내 잘못이냐고요. 병원 가자고 했잖냐고요. 거절한 건 당신이라고요.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그런 거 필요 없다고요. 지은이는 만족한다고요. 완벽하다고요. 나는 안 됐는데 그 여자는 된다고요. 무너졌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가방에 옷을 넣었습니다. 남편이 말렸습니다. 어디 가냐고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세면 도구를 챙겼습니다. 핸드폰 충전기를 챙겼습니다. 나왔습니다. 남편이 팔을 잡았습니다.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울었습니다.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15년 결혼이 끝났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친구 집으로요? 아니면 모텔로요? 걸었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눈물이 멎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강산 씨한테요.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박강산 씨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하셨습니다. 울음이 터졌습니다. 말했습니다. 박강산 씨라고요. 저요. 수연이요. 박강산 씨가 놀라셨습니다. 수연 씨라고 부르셨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왜 우냐고요? 말했습니다. 남편이요. 외도했다고요. 집에서 봤다고요. 여자랑 같이 있는 거요. 침대에서요. 박강산 씨가 분노하셨습니다. 그 자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디냐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어디냐고요? 말했습니다. 집 나왔다고요. 걷고 있다고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박강산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위치 보내라고요. 지금 갈게요. 고맙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위치를 보냈습니다. 카카오톡으로요.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우는 여자를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15분쯤 지났습니다. 차 한 대가 섰습니다. 박강산 씨 차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박강산 씨가 내리셨습니다. 달려오셨습니다.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꽉요. 울음이 터졌습니다. 박강산 씨 품에서요. 말씀하셨습니다. 괜찮다고요. 괜찮을 거라고요. 내가 있다고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박강산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차에 타자고요. 우리 집으로 가자고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박강산 씨도 타셨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박강산 씨가 한 손으로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울음이 멎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30분쯤 지났습니다. 산 근처였습니다. 단독주택이 나왔습니다. 작은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늑해 보였습니다. 차를 세웠습니다. 내렸습니다. 박강산 씨가 짐을 들어주셨습니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거실이 보였습니다. 소파가 있었습니다.
벽에 산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히말라야요. 에베레스트요.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박강산 씨가 물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마셨습니다. 박강산 씨가 옆에 앉으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일 있었냐고요. 말했습니다. 지리산에서 돌아왔다고요. 집에 갔다고요. 현관에 여자 구두가 있었다고요. 침실로 갔다고요. 남편이 여자랑 있었다고요. 침대에서요. 키스하고 있었다고요. 박강산 씨 얼굴이 굳었습니다. 계속 말했습니다. 남편이 말했다고요. 당신 때문이라고요. 여자 구실 못 한다고요. 7년간 만족 못 했다고요. 지은이가 있으면 된다고요. 완벽하다고요. 나는 안 됐는데 그 여자는 된다고요. 울음이 터졌습니다. 박강산 씨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꽉요. 말씀하셨습니다. 화가 난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수연 씨 잘못이 아니라고요. 남편이 조르인 게 수연 씨 잘못이냐고요. 외도한 건 더더욱 잘못이라고요. 수연 씨는 완벽하답니다. 아름답답니다. 46세가 얼마나 젊은데요. 여자로서 끝난 게 아니라고요. 울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말이었으니까요. 완벽하다는 말이요. 아름답다는 말이요. 7년간 한 번도 못 들었으니까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이 멎었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강산 씨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박강산 씨도 떨리고 계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수연 씨라고요. 대답했습니다. 네.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말했답니다. 수연 씨가 좋다고요. 처음부터라고요. 진심이랍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말했습니다. 저도요. 저도 좋아한다고요. 박강산 씨를요. 처음부터요. 박강산 씨가 제 뺨을 감싸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닿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7년 만이었습니다. 아니요. 이런 키스는 처음이었습니다. 간절했습니다. 절박했습니다. 박강산 씨가 저를 안았습니다. 꽉요. 저도 안았습니다. 68세와 46세였습니다. 22살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오랫동안 키스했습니다. 숨이 찰 때까지요. 떨어졌습니다. 눈을 마주쳤습니다. 박강산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수연 씨라고요. 대답했습니다. 네. 말씀하셨습니다. 괜찮냐고요. 내가 키스한 거라고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고요. 저도 원했다고요. 박강산 씨가 제 이마에 입맞춤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쉬라고요. 객실이 있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다고요. 박강산 씨와 있고 싶다고요. 박강산 씨가 멈칫하셨습니다. 물으셨습니다. 정말이냐고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이라고요. 원한다고요. 박강산 씨가 일어나셨습니다. 손을 내미셨습니다. 잡았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복도를요. 침실로요.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침대가 보였습니다. 깨끗했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서로를 봤습니다. 박강산 씨가 다가왔습니다. 다시 키스했습니다. 천천히요. 옷을 벗기셨습니다. 조심스럽게요. 한 겹 한 겹여. 저도 벗겼습니다. 박강산 씨 옷을요. 68세 몸이었습니다. 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근육이 있었습니다. 산악인이셨으니까요. 48세 남편보다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3개월 전 목욕탕에서 본 것을요. 지금 눈앞에 있었습니다. 거대했습니다. 68세인데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48세인데 조루인데 완전히 달랐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박강산 씨가 물으셨습니다. 괜찮냐고요? 정말 괜찮냐고요? 천천히 할게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고요. 원한다고요. 박강산 씨가 천천히 시작하셨습니다. 조심스럽게요. 7년 만이었습니다. 아니요. 7년 동안은 1분도 안 됐으니까요. 만족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이건 처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놀랐습니다. 거대했으니까요. 68세인데 3개월 전 목욕탕에서 본 그대로였습니다. 남편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박강산 씨가 물으셨습니다. 아프냐고요? 천천히 할게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요. 좋다고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흘렀을까요? 5분? 10분? 아니요. 훨씬 더 길었습니다. 15분? 20분? 그 이상이었습니다. 남편은 1분도 안 됐는데요. 박강산 씨는 68세인데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46년 인생에서 처음이었습니다. 이런 느낌이요. 신혼 때도 이렇지 않았습니다. 7년 전에도요. 처음이었습니다. 진짜요. 절정이 왔습니다. 처음 느꼈습니다. 46년 인생에서 처음으로요. 소리가 났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박강산 씨도요. 끝났습니다. 나란히 누웠습니다. 숨을 쉬었습니다. 거칠게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박강산 씨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옆으로요. 따뜻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았냐고요. 아프지 않았냐고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았다고요. 아니요. 완벽했다고요. 처음이었다고요. 이런 거요. 46년 인생에서요. 박강산 씨가 놀라셨습니다. 처음이라고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절정을 느낀 게 처음이라고요. 남편과는 한 번도요. 15년 결혼 동안요. 신혼 때도요. 남편은 빨랐으니까요. 7년 전부터는 조류였으니까요. 1분도 안 됐으니까요. 만족한 적이 없다고요. 하지만 박강산 씨는요. 68세인데요. 완벽했다고요. 20분 넘게 됐다고요. 거대했다고요. 좋았다고요. 박강산 씨가 웃으셨습니다. 나도 좋았답니다. 4년 만이랍니다. 아내가 돌아가신 후 처음이랍니다. 수연 씨가 완벽했답니다. 아름다웠답니다. 68세가 46세를 만나서 행복하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해서요. 46년 인생에서 처음으로요. 완벽하게 행복했습니다. 박강산 씨가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키스했습니다. 이마에요.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살라고요. 남편한테 돌아가지 말라고요. 나랑 살라고요. 망설였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요. 등산 모임 회원인데요. 22살 차이인데요. 박강산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상관없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랍니다. 사랑이 중요하답니다. 나는 수연 씨를 사랑한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말했습니다. 저도요. 저도 사랑한다고요. 박강산 씨를요. 68세인데요. 22살 차이인데요. 하지만 사랑한다고요. 안았습니다. 꽉요. 박강산 씨도 안아주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요. 3개월 전 목욕탕에서요. 일부러였답니다. 수건만 두르고 나온 게요. 수연 씨가 밖에 있는 거 알았답니다. 보여주고 싶었답니다. 놀랐습니다. 일부러였어요? 박강산 씨가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 없었답니다. 수연 씨가 너무 좋았으니까요. 처음부터요. 웃음이 났습니다. 저도 그때부터라고 했습니다. 목욕탕에서 봤을 때부터요. 68세인데 거대했다고요. 남편은 48세인데 조루인데 완전히 다를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맞았다고요. 정말 완벽했다고요. 박강산 씨가 웃으셨습니다. 다시 키스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됐습니다. 두 번째였습니다.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68세인데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한 번도 1분인데요. 박강산 씨는 두 번째도 가능했습니다. 거대했습니다. 여전히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기절할 것 같았습니다. 행복해서요. 새벽이었습니다. 세 번째 했습니다.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68세인데요. 한 번, 두 번, 세 번. 남편은 한 번도 1분인데요. 비교가 안 됐습니다. 잠들었습니다. 박강산 씨 품에서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옆에 박강산 씨가 계셨습니다. 자고 계셨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바라봤습니다. 68세 어르신이었습니다. 등산 모임 회원이요. 어젯밤 3번이나 사랑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거대했습니다. 남편보다 1000배 좋았습니다. 미소가 나왔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박강산 씨가 눈을 뜨셨습니다. 저를 보셨습니다. 미소 지으셨습니다. 좋은 아침이라고 하셨습니다. 대답했습니다. 좋은 아침이라고요. 키스했습니다. 또 시작됐습니다. 아침에요. 네 번째였습니다.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68세인데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한 번도 1분인데요. 비교가 안 됐습니다. 그날부터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가장 행복한 한 달이었습니다. 박강산 씨와 함께 살았습니다. 산 근처 단독주택에서요.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났습니다. 같이 아침을 먹었습니다. 커피를 마셨습니다. 함께 등산을 갔습니다. 둘이서요. 매일요. 북한산, 도봉산, 관악산. 가까운 산들이요. 체력이 좋아졌습니다. 박강산 씨와 함께 올라서요.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오후에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편안했습니다. 저녁을 같이 먹었습니다. 밤이 되면 사랑했습니다. 매일 밤이요. 한 달이 지났는데도요.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한 번도 안 되는 날이 없었습니다. 68세인데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거대했습니다. 여전히요. 3개월 전 목욕탕에서 본 것처럼요. 매일 밤 느꼈습니다. 남편은 48세인데 조루였는데 7년간 1분도 안 됐는데 박강산 씨는 68세인데 매일 20분 넘게 비교가 안 됐습니다. 행복했습니다. 46년 인생에서 가장요. 남편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여러 번요. 돌아와. 미안해. 다시 시작하자. 무시했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박강산 씨가 물으셨습니다. 괜찮냐고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고요? 행복하다고요? 박강산 씨와 있으면요. 15년 결혼보다 한 달이 좋았다고요. 박강산 씨가 웃으셨습니다. 나도 그렇답니다. 68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답니다. 키스했습니다. 그날 밤도 사랑했습니다.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박강산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이혼하자고요? 빨리요? 그리고 나랑 살자고요. 공식적으로요. 망설였습니다. 이혼이요. 15년 결혼을요. 하지만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한테요. 조루인 남편한테요. 외도한 남편한테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혼하겠다고요. 박강산 씨가 웃으셨습니다. 함께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이혼 상담을 받았습니다. 외도 증거가 있었습니다. 집에서 본 것이요. 침실에서 여자랑 있는 거요. 키스하는 거요. 증거가 충분하답니다. 이혼 승소 가능성이 높답니다. 위자료도 받을 수 있답니다.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남편한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였습니다. 받았습니다.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돌아오라고요. 이혼은 안 된다고요. 아직 내 아내라고요. 웃음이 났습니다. 이제 와서요? 한 달 동안 연락했는데 무시하더니요? 이제 와서 돌아오래요? 남편이 빌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요. 지은이랑 헤어졌답니다. 실수였답니다. 다시 시작하자고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요. 이혼 서류에 서명하라고요.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어디 사냐고요? 누구랑 있냐고요? 그 등산 모임 사람이냐고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박강산 씨가 제 어깨를 감싸셨습니다.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다 끝날 거라고요. 우리 같이 살 거라고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박강산 씨와 집에 있었습니다.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손님이 올 리 없었으니까요. 박강산 씨가 인터폰을 받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를 보셨습니다. 남편이랍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어떻게 찾아온 거죠? 박강산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누구 집이냐고 물었습니다. 박강산 씨가 대답하셨습니다. 제 집이랍니다. 남편이 박강산 씨를 봤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물었습니다. 누구냐고요? 박강산 씨가 대답하셨습니다. 박강산이랍니다. 등산 모임 회원이랍니다. 남편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소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있었냐고요? 몇 달 동안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돌아오라고요. 지은이랑 헤어졌답니다. 실수였답니다. 당신이 필요하답니다. 다시 시작하자고요. 웃음이 났습니다. 이제 와서요? 한 달 동안 연락했는데 무시하더니요? 외도해놓고요? 이제 와서 돌아오래요?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빌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요. 15년이 잤냐고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요.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박강산 씨를 봤습니다. 물었습니다. 몇 살이냐고요. 박강산 씨가 대답하셨습니다. 68세랍니다. 남편이 비웃었습니다. 68세라고요? 우리 아내가 68세 노인네랑요? 말도 안 된다고요. 곧 돌아올 거라고요. 박강산 씨가 침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연 씨는 이제 당신 아내 아니랍니다. 내 여자랍니다. 같이 살고 있답니다. 남편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물었습니다. 진짜냐고요. 68세 노인네랑 사귀는 거냐고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고요. 사랑한다고요.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미쳤냐고요. 68세를요? 22살이나 많은 노인네를요? 웃기지 말라고요. 화가 났습니다. 소리쳤습니다. 그래요. 68세요. 22살 많아요. 하지만 당신보다 1000배 좋아요. 남편이 멈췄습니다. 말했습니다. 박강산 씨는 완벽하다고요. 68세인데 한 번도 안 될 때가 없다고요. 매일 밤 가능하다고요. 20분 넘게 된다고요. 거대하다고요. 당신은 48세인데 조르잖아요. 1분도 안 되잖아요. 7년간 만족 한 번 못 했다고요. 박강산 씨는 68세인데 완벽하다고요. 매일 밤 완벽하다고요. 비교가 안 된다고요. 남편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강산 씨가 제 어깨를 감싸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나가라고요. 수연 씨는 이제 당신 아내 아니랍니다. 이혼 서류 받았을 거랍니다. 서명하라고요. 외도 증거 있답니다. 수연 씨가 집에서 봤답니다. 여자랑 키스하는 거요. 법적으로 당신이 불리하답니다. 위자료도 내야 할 거랍니다. 순순히 서명하는 게 좋을 거랍니다.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절대 안 한다고요. 아직 내 아내라고요. 박강산 씨가 침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강제로 진행할 수도 있답니다. 소송으로요. 그럼 더 불리할 거랍니다. 위자료도 더 많이 내야 할 거랍니다. 순순히 서명하는 게 좋을 거랍니다. 남편이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말했습니다. 후회할 거라고요. 68세 노인네랑 얼마나 가겠냐고요. 곧 버림받을 거라고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 안 한다고요. 15년 결혼을 후회한다고요.
박강산 씨와 한 달이 더 좋았다고요. 남편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울었습니다. 박강산 씨가 안아주셨습니다.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다 끝났다고요? 이제 우리만 있으면 된다고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사랑했습니다. 더 간절하게요.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68세인데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남편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명하겠답니다. 이혼에 동의하겠답니다. 위자료는 얼마든 주겠답니다. 빨리 끝내고 싶답니다. 변호사를 통해 진행했습니다. 한 달이 걸렸습니다.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15년 결혼이 끝났습니다.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5천만 원이요. 남편이 준 마지막이었습니다. 박강산 씨가 축하해 주셨습니다. 이제 자유랍니다. 우리 같이 살 수 있답니다. 공식적으로요. 울었습니다. 행복해서요. 그날 밤 사랑했습니다. 축하의 의미로요.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로웠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혼 확정 후 3개월이요. 박강산 씨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요. 47세가 됐습니다. 생일이 지났으니까요. 박강산 씨는 68세였습니다. 21살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행복했으니까요.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났습니다. 같이 아침을 먹었습니다. 커피를 마셨습니다. 함께 등산을 갔습니다. 매일요. 체력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박강산 씨 덕분이요. 68세인데 젊은이보다 빠르셨으니까요.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오후에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편안했습니다. 카페 일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평일에는 카페를요. 주말에는 등산을요. 박강산 씨와 함께요. 저녁을 같이 먹었습니다. 밤이 되면 사랑했습니다. 매일 밤이요. 석 달이 지났는데도요.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한 번도 안 될 때가 없었습니다. 68세인데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거대했습니다. 여전히요. 4개월 전 목욕탕에서 본 것처럼요. 매일 밤 느꼈습니다. 전 남편은 48세인데 조류였는데 7년간 1분도 안 됐는데 박강산 씨는 68세인데 매일 20분 넘게 비교가 안 됐습니다. 행복했습니다. 47년 인생에서 가장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사랑을 마쳤습니다.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박강산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수연 씨라고요. 대답했습니다. 네.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을 말하겠답니다. 나는 처음부터 수연 씨를 좋아했답니다. 첫 등산날요. 북한산에서요. 46세인데 아름다웠답니다. 밝은 미소가 좋았답니다. 목소리가 따뜻했답니다. 일주일 만에 사랑에 빠졌답니다. 놀랐습니다. 그랬어요? 박강산 씨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지만 참았답니다. 등산 모임 리더와 회원이니까요. 22살 차이니까요. 이러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참을 수 없었답니다. 그래서요. 3개월 전 설악산 목욕탕에서요. 일부러 했답니다. 수건만 두르고 나온 게요. 수연 씨가 밖에 있는 거 알았답니다. 충전기 가지러 올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보여주고 싶었답니다.
놀랐습니다. 정말 일부러였어요? 박강산 씨가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 없었답니다. 수연 씨가 너무 좋았으니까요. 반응을 보고 싶었답니다. 수연 씨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그날 밤 수연 씨 표정을 봤답니다. 놀란 표정이요. 떨리는 손이요. 알았답니다. 수연 씨도 느낀 거라고요. 그래서 기다렸답니다. 3개월을요. 점점 가까워졌답니다. 지리산 산장에서 고백하려 했답니다. 하지만 회원이 나와서요. 그 다음 날 수연 씨가 전화했답니다. 울면서요. 남편 외도 이야기를요. 화가 났답니다. 어떻게 수연 씨를 그렇게 대할 수 있나고요. 그래서 데리러 갔답니다. 안아주고 싶었답니다. 위로하고 싶었답니다. 사랑하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키스했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말했습니다. 저도요. 저도 처음부터 좋아했다고요. 목욕탕 그날부터요. 68세인데 거대했다고요. 전 남편은 조류인데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했다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계속 생각났다고요. 매일 밤 생각했다고요. 박강산 씨를요. 박강산 씨가 웃으셨습니다. 우리 둘 다 참고 있었답니다. 그날 밤 터진 거랍니다. 운명이랍니다. 68세와 46세가요. 22살 차이가요. 사랑에 빠진 거요. 키스했습니다. 다시 사랑했습니다.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박강산 씨와 만난 지요. 47세가 됐습니다. 박강산 씨는 69세가 되셨습니다. 여전히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박강산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혼인신고 하자고요. 법적 부부가 되자고요. 망설였습니다. 47세와 69세요? 22살 차이를요? 박강산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상관없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랍니다. 사랑하니까요. 행복하니까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고요.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김수연, 47세와 박강산, 69세가 부부가 됐습니다. 법적으로요. 기뻤습니다. 이제 진짜 부부였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났습니다. 같이 아침을 먹었습니다. 함께 등산을 갔습니다.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저녁을 같이 먹었습니다. 밤이 되면 사랑했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요.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한 번도 안 될 때가 없었습니다. 69세인데요. 매일 밤 가능했습니다. 거대했습니다. 목욕탕 그날 본 것처럼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전 남편은 48세인데 7년간 조류였는데 1분도 안 됐는데 비교했습니다. 15년 결혼과 1년을요. 1년이 훨씬 좋았습니다. 전 남편과 15년보다요. 박강산 씨와 1년이요. 1000배 좋았습니다. 지금은 47세입니다. 저는요. 박강산은 69세고요. 여전히 함께 살고 있습니다. 산 근처 단독주택에서요. 매일이 행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이 옆에 있습니다. 박강산이요. 이제는 남편이에요. 같이 아침을 먹습니다. 함께 등산을 갑니다. 매일요. 체력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박강산 덕분이에요. 점심을 함께 먹습니다. 카페 일도 합니다. 평일에요. 저녁을 함께 먹습니다. 밤에는 사랑합니다.
1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완벽합니다. 69세인데 믿을 수 없습니다. 한 번도 안 될 때가 없습니다. 거대합니다. 전 남편은 48세인데 7년간 조류였는데 완전히 다릅니다.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합니다. 1년 전 등산 모임에서요. 68세 박강산 씨를 만났습니다. 전직 산악인이었습니다. 3개월 후 설악산 산장 목욕탕에서 봤습니다. 거대했습니다. 68세인데 남편은 조류인데 그때부터였습니다. 멈출 수 없었던 게요. 그날부터 3개월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이 외도했습니다. 집에서 봤습니다. 여자와 침대에서요. 당신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자 구실 못한다고요. 지은이는 완벽하다고요. 무너졌습니다. 박강산 씨한테 전화했습니다. 데리러 왔습니다. 안아줬습니다. 키스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46년 인생에서 처음이었습니다. 절정을 느낀 게요. 68세와 46세였지만요. 22살 차이였지만요. 완벽했습니다. 이혼했습니다. 전 남편과요. 15년 결혼이 끝났습니다. 박강산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47세와 69세가 부부가 됐습니다. 행복합니다. 여전히 매일 밤 사랑합니다. 여전히 완벽합니다. 69세인데 믿을 수 없습니다. 15년 결혼보다 1년이 좋았습니다. 조르인 48세보다요. 68세가 1000배 좋았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46세든 56세든 66세든요. 사랑할 수 있습니다. 22살 차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그리고 진심입니다. 박강산과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68세와 46세였지만요. 완벽했습니다. 지금도 완벽합니다. 69세와 47세로요.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납니다. 매일 함께 등산을 갑니다. 매일 저녁 함께 먹습니다. 매일 밤 사랑합니다. 여전히 완벽합니다. 한 번도 안 될 때가 없습니다. 거대합니다. 전 남편은 48세인데 7년간 조류였는데 비교가 안 됩니다. 행복합니다. 47년 인생에서 가장요. 7년 불행보다 1년 행복이 좋았습니다. 15년 결혼보다 1년 사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등산이요. 등산을 시작하세요. 산에 가면요. 운명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저처럼요. 68세 산악인을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신가요? 운전하면서, 집안일 하면서, 잠들기 전, 출근길 지하철에서? 아니면 등산하면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찾아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특별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중장년의 사랑, 나이를 넘은 사랑, 산에서 만난 운명 이야기요.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46세에도, 56세에도, 66세에도요. 등산 모임에 가입하세요. 산을 오르세요. 운명을 만날 수 있습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